네, 그러면, 네, 2024년 AI 부트캠프 3월 2주차,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이게 감기가 거의 지금 한 3주째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이제 목소리가, 네, 보통 이제 2시간 강의를 해도 거의 물 한 모금 안 먹는 타입이거든요. 네, 이제 제 몸이 너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상을 하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네, 뭔가에 이제 조금 몰입을 하는데 조금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강의는 이번 주말에 해서 빨리 내 다음 강의를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제 기침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6강 때도 지금 계속 기침을 하면서 제가 이제 편집을 계속 컷 편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뭔가 전달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일요일 날 촬영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네, 이제 저희 원래 이제 라브연, AI 브랜드 연구소에서 이제 새롭게 오신 선생님들 두 분, 세 분이 계셔서, 네, 저희 이제 지난 강의들 어떻게 듣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은, 네, 한 달에 1,900원 해서, 그러면 이 강의들이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시크릿 강의도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음, 이번 주였죠. 네, 이제 4월에 책이 출간이 확정됐고 네, 표지 디자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투표와 관심 또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남겨주신 분 세 분을 네, 나중에 이제 출판사 같이 추첨을 해서 네, 사인본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인데 이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뭐 이제 AI 브랜딩 연구소나 이제 예전 라브연에 계셨던 쌤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아웃풋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웃풋. 자, 아웃풋만 오로지 100% 아웃풋만 생각하고 인풋은 사실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웃풋 없이 인풋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첫째가 승환인데 승환이 이제 반에 이제 친한 친구 아빠가 이런 뭐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뭐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어떻게 보면은 여름부터 이제 MTS 구조 만들고 진짜 아웃풋에만 집중을 했죠. 아웃풋에만. 그래서 그 목차 꾸려오면은 피드백 드리고 또 뭐 원고 써오면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피드백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네. 그냥 원고는 뭐 1월에 완성이 됐으니까 원고가 6개월, 7개월 이제 뭐 그 전에 그 MTS 구조 잡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MTS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고 이게 아웃풋인 거죠. MTS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렸고 한 5개월 반에서 6개월 동안 원고 250페이지 정도 원고를 다 작성을 했어요. 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수정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2월, 1월 말부터 계속 이제 출판사 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업의 그릇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출판사 리스트 다 정리시키고 출판사 리스트 정리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해서 네, 진짜 첫 책이거든요. 이분 첫 책. 그래서 이제 제목이 자녀와 함께 짓는 봄나무 농사라고 해서 이게 가제긴 하지만 부모들에게 어떻게 이제 자녀들이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아까 예, 조그만한 선물과 함께 이 이제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이분도 진짜 글 쓰는 거를 좀 힘들어 하긴 했어요. 근데 명확한 아웃풋이 정해지고 나니까 본인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유튜브를 보고 어떤 책의 어떤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0에서 250페이지의 원고를 진짜 집중도 있게 써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이제 단독 저자로서 출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 다음 스텝인 이제 외부 강의 출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일단 단계라는 것들이 있는데 꼭 선생님들이 아웃풋을 좀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거에 집중을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단독 저자로서의 그 이제 작가? 그러니까 이게 뭐 돈 주고 출版한 거나 아니고 POD북을 만드는 그런 뭐 PDF 전자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원래는 PDF 전자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식 출판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늘 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300페이지든 뭐 250페이지 끝까지 한번 가본 사람과 그리고 이런 계약서를 써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저자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쌤들이 어 제가 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분도 일반 분이에요, 일반 분. 그리고 뭐 독서의 양도 그렇게 평소에 많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그런 독서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다음 스텝에 그런 이제 VOD 강의 커리큘럼 지금 짜고 이제 짜라고 해서 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외부 강의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책을 출간해야 된다라는 게 뭐 모든 그 브랜딩의 끝은 아니지만 꼭 네, 이렇게 명확한 아웃풋을 정해놓고 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그 AI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라고 듣기보다는 이 지금 제가 그 트렌드를 되게 정리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트렌드들 정리한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내가 이거를 내 강의 슬라이드를 구성한다라 생각을 하고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이거는 나중에 내가 AI 트렌드에 어떤 게 넣으면 되겠다. 이거는 소라 AI가 오늘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전체 공개를 올해 연내에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겠다 그랬어. 그럼 이미지 영상 생성 AI에게 한 축이 들어가겠네. 그럼 소라 AI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오픈이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나왔을 때 어디로 들어갈지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복습을 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을 나열하는 데서 애플과 MS가 거의 수십 년간을 1, 2위를 그쵸 경쟁을 하고 다투고 있었고 그 안에 아람코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 박스권을 깨트리고 3위로 올라갔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GTC 2024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젠슨 왕이 어, 키노트 연설을 했죠.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 행사를 보면서 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압살을 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뭐 H100, H200이라는 그 AI 칩, AI를 위한 그 반도체가 있는 거죠. AI 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뭐 구글이라든가 뭐 오픈 AI라든가 뭐 어떤 MS에서도 우리가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선언했어요. 근데 아마 오늘 이제 GTC 2024를 아마 2024년에 GTC를 들었던 구글과 MS의 개발자들은 네 크게 좌절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얘네가 지금 압도적 성능으로 그냥 쫓아가지 못할 만큼의 기술을 네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앞으로 AI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꼭 그 엔비디아 기사면은 꼭 눈여겨보시고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날 이제 행사에서 그 삼성이 이제 부스를 차렸어요. 거기에 젠슨 황이 가서 그 HBM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수직 계열로 쌓는 기술인데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이 그 이제 후발주자로 점유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이 시장을 1, 2위인데 AI 칩을 이렇게 이제 층층이 쌓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이 그리고 층층이 쌓으면서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 사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정보나 데이터 처리량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술을 SK 하이닉스가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고 뭐 물론 이제 삼성도 이제 후발주로 뛰어들었지만 이날 그 삼성의 이제 부스에 가서 네, 젠슨왕이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다가 네, 어프로 승인을 한다라는 그 친필 사인을 남겨서 삼성의 주가가 확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젠슨왕이 어디 기업에 투자를 한다. 엔비디아가 어디에 뭔가 이야기를 했다며 국내외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식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샘 알트만 이상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도 영향력이 있고 뭐 일론 머스크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현존하는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하면 젠슨 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GTC 2024에서 핵심 문장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반도체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NIM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걸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우리는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인데? 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을 선언했어요.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AI 시장을 다 얘가 먹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네, 그 뒤,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C 2024의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컴퓨팅 경험이 바뀐다가 있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뀐다. 그리고 세 번째, 실행 주체가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젠슨항이 이제 키워드로 가져나왔습니다. 자, 그럼 각각이 무슨 거를 의미하는지 한번 보면요. 컴퓨팅 경험이 바뀐다는 거는 검색에서 생성의 시대로 이제 간다라는 거를 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 AI 공부나 생성의 AI 공부할 때 제가 검색의 시대에서 생성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어,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도 이제 늘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사냥을 나가서 이제 작살을 가지고 사냥을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그런 시대, 예, 야생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니까 이제 그 축산이라든가 그 가공이라든가 유통이 그 망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되면 내가 그걸 마트에서 그냥 냉장고 문만 열면 사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젠슨왕의 이야기처럼 젠슨왕의 이야기처럼 음, 젠슨왕의 이야기처럼 검색의 시대는 야만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 어떤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그 찍었던 사진, 작성했던 글, 촬영했던 영상을 그대로 보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똑같은 영상을. 그러니까 스토리 쌤님이나 윤수 쌤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 GTC 2024에 대한 글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쌤님하고 저하고 상위 노출된 글을 우선적으로 뭐 똑같은 글을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글을. 그렇죠? 근데 생성의 시대에서는 똑같은 답이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 오터로 챗GPT는 다른 답을 계속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의 시대에서 생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뀐다라는 거는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 저희 이제 회사에 이제 제조 공장에 뭔가 로봇을 한번 넣어보자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뭐 3D 툴을 해서 공간 컴퓨팅을 해서 그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렉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얘가 몇 미터 퍼 세크 속도로 지나가니까 얘랑 겹치는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코딩이나 이런 것들로 계산식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AI 칩이 네, 이 데이터 그라운딩, 데이터를 쌓으면 이 추론이라는 이제 학습을 넘어서 추론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해서 경험칙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것들을
이게 어디에 위치가 효율적이고 얘는 어떻게 동선을 가야 되는 게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얘 뭐 그 렉의 높이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미국의 지멘스라는 그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뭐 4년, 5년 전부터 이렇게 그 AI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옴니버스라고 하죠. 예, 가상의 그 복제되는 딱 그 세상을 똑같은 그 세상을 구현하는 그런 것들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네, AI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행의 주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휴머노이드의 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다뤘던 게 휴머노이드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컨텐츠가 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핵심의 키워드일 것이다라고 네, GTC 2024에서 네, 젠슨왕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주요한 그 임팩트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으로는 이미지, 영상, 글, 단백질, 화학물질, 운동 제어 등 모든 것이 GPU, 그렇죠? 우리가 AI 칩이 이제 GPU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를 통해서 네,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러면서 생성형 AI는 새로운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네, 젠슨왕이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생성형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지, 텍스트, 뭐 비디오, 뭐 그죠 3D, 사운드,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스피치, 뭐 네, 어떤 코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가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라 AI에서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가 물리적 세상을 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텍스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텍스트로 이게 빛의 반사는 어떻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에서 LMM 라지 멀티모달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눈이 달리고 AI의 귀가 달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나서 이 이미지의 레시피를 분석해주면 이미지만 봤을 때 레시피를 분석해주고 그것들에 대한 뭐 칼로리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라 AI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 원근법이 적용되고요. 그렇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빛 반사, 중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의 그런 시간차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AI는 다 네,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AI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작성, 촬영, 기록해 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거의 동일하게 노출이 되는데요. 생성은 사용자가 AI에,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도 뭐 평소에 강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 GTC 20에서 젠슨왕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성은 사용자가 AI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기질도 있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접적인 경험은 내가 이런 것들 프롬프팅을 해서 이게 체험하고 흡수를 하고 이건 시행착오니 이러니까 안 되구나 이런 거고 간접 경험은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간접적인 내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고 나서 물론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뭐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타인의 경험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직접 경험처럼 그래서 실제 뇌의 그 간극을 보면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의 뇌의 간극은 되게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요. 뇌가 혼동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내가 이걸 진짜 몰입감 있게 이거를 직접 경험처럼 의도해서 그것들을 트레이닝 한다면. 그래서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젠슨왕이 말했던 것 중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경험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했던 직접 간접 경험이 달라지면 내가 내고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내가 내는 아웃풋의 결 자체도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술은 껍데기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나의 본질, 내가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나의 진짜 명확하게 내가 이루고 싶고 획득하고 싶은 아웃풋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흐르고 나가면 그거는 이제 후발주자는 다 이제 AMD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이런 건 다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잘 보면 나머지 AI 칩, AI 뭐 반도체 시장 그리고 이 나가서 큰 이 AI라는 그림 자체를 우리가 점선면으로 연결할 때 큰 그림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날 이제 블랙웰이라고 GPU B200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GPU. 이제 이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H100과 H2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퍼 100, 호퍼 200인데, H100, H200의 뉴 넥스트 버전인 현존 최고 성능의 AI 반도체 칩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올해 연말쯤에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될 거고,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나 이런 그 주요 기업들에는 이런, 어, 테스트 버전의, 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발전사를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AI 칩 시장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A100, 이제 뭐 볼타 파스칼 이거는 제외하고 A100이라고 하는 거죠. A100과 이제 맨날 말하면은 뭐 엔비디아가 A100, H100을 뭐 얼마 수주했다, 뭐 구글이 얼마 뭐 1조 2천억 원치를 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A100이라는 게 암페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퍼, 아까 호퍼가 H100, H200.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고 지금 시장의 구조는 이 H100, H200이 네, 그 모든 시장을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바가 연산력이거든요, 연산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GTC 2024에 나와서 블랙웰이라는 GPU를 네, 이제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 연산력이 지금 몇 배요? 4천에서 2만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4천에서 뭐 8천, 4천에서 뭐 한 만 이렇게 성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걸 발표하는 순간 와, 이거 진짜 게임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 따라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B200이라는 블랙웰이라는 B200이라는 그 이제 모델은 트랜스포머 엔진입니다. 트랜스포머 엔진. 우리 트랜스포머 엔진 어디서 들어봤어요? 트랜스포머. 네, 댓글창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포머 어디서 들으셨는지. 네, 네. 우리가 네, 네, 그쵸. 챗 GPT에 있어서의 네, T가 그쵸. 트랜스포머라는 거죠. 그래서 챗 GPT는 채팅을 하고, 그쵸? GPT의 G가 제너레이션이고, P가 프리 트레인에서 사전 학습 모델인 거죠. 우리가 사전에 학습 자료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그래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들었지만, 네, 실제 상업화를 잘 시킨 게 오픈 AI라서 오픈 AI가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B200이 트랜스포머 엔진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 AI를 실행하기에 최적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미지 생성형 AI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런 형태가 트랜스포머 스타일이거든요. 트랜스포머 형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 이제 트레인 GPT를 MOE 방식으로 해서 1.8 트릴리언으로 해서 이 학습을 시켰대요. 학습을 시켰대요. 90일 동안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호퍼 아까 H100, H200 있죠. 호퍼 같은 경우에는 8,000개의 GPU와 15 미리와트, 네, 하고 메가와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전력이 소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가와트. 네. 그리고 GPT MOE 똑같은 조건에 네, 그렇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네, 이거보다 네, 블랙웰 GB200인 거죠. 2,000개 GPU와 네, 4 메가와트. 그래서 4분의 1 파워. 그러니까 이전 대비해서 더 적은 GPU와 더 낮은 전력으로 트레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이제 호퍼 아까 H200보다 추론 성능은 무려 30배 이상 높다라는 거예요. 30배.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말했지만 나중에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가면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AI 칩이 고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전기 공급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자체 칩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H100, H200도 줄 서서 엄청나게 사는데 이게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오게 되면 이전 대비 4분의 1의 GPU 개수도 더 적게 들겠죠. 그렇죠? 지금 4분의 1. 그리고 소모되는 전력도 더 낮게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쉽게 여기에 접근을 네,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론 성능은 이제 30배가 향상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씨 기후 데이터가 있어요. 10년간의 날씨 기후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20년간의 기후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구름이 저기서 이제 이 계절에 이 지금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다음에 뭐 한랭전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태풍이 온다는 징조가 빅데이터 뭐 20년 30년치 데이터를 보든지 그렇게 보면서 태풍을 아니면 날씨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측을 하는 거를 그 추론형 그가 맞출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추론의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블랙웰 B200이고요. 기존에 이제 우측에 있는 게 H100이에요. 크기 자체도 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두 개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블랙웰이라는 그런 AI 칩, 블랙웰 200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블랙웰을 이제 그 슈퍼컴퓨터에 장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렉으로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B200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밑에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하나의 렉으로 딱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블랙웰 칩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블랙웰 칩이 아까 이제 고성능 칩이 있다 했죠. 근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은 네, 이제 이게 블랙웰 GP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큰 팩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이 끝점에 오염이 딱 발생했어요. 그럼 이 팩 하나 자체를 전체를 버려야 됐거든요. 근데 이 큰 사이즈의 팩을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에 점에 뭔가 하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반쪽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율의 문제거든요. 수율. 크게 간다고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크기보다는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전략을 얘네들은 세운 거죠. 그러면서 수율, 실패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수율을 높이는 게. 그래서 블랙웰 GPU는 똑같은 칩 두 개가 하나로 결합해서 만드는 엔비디아 최초의 이제 칩넷 구조는 이렇게 칩을 쌓는 거예요. 칩넷 구조로 해서 칩을 쌓아 올린다라는 칩넷 구조로 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렉이 딱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세트. 그래서 이 그레이스 아까 B200인데 그레이스의 G 그리고 B의 블랙엘의 B를 앞에 이니셜을 따서 GB200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GB200이라는 새로운 슈퍼칩이 탄생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침략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뭐 쌓아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이 우측편에 이 있죠. 이 이제 세트, 이 세트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하나 이거를 하나 둘 쌓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쌓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대가. 그럼 기존보다 성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그래서 MV72라는 GB200 MV72라는 슈퍼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침랩 구조로 해가지고 만든 기초부터 해서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제 냉각이 이제 엄청난 그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공기를 순환했지만 여기는 순행식과 공냉식을 같이 네, 또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열을 낮추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딱 세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DGX AI 슈퍼컴퓨터는 그 실제 이제 그 젠슨항이 이야기를 했어. AI 산업혁명의 공장이다. 이 슈퍼컴퓨터들이 여기 AI 산업혁명의 공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와 그쵸? 그다음에 노동과 그다음에 그 부품과 재질의 균일화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저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과 이런 것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그 다음 산업혁명, 물론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네, AI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고 뭐 진짜 10년 후, 20년 후에는 야 예전에는 음, 이렇게 뭐 슈퍼컴퓨터가 시작됐구나. 아, 그래서 2020, 뭐 3년, 2024년, 2025년이 AI 산업혁명의 첫 그 스타트 시기였구나. 그러면서 뭐 이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반대를 하고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운동들이나 움직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것은 진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AI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I의 시장을 얘네가 지금 네,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능이 10년에 10배, 10년에 100배가 향상된다는 그런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이제 성장세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2016년에 이렇게 딱 시작이 되고 나서 2024년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그래프인 거죠. 엔비디아의. 근데 이제 젠슨항이 실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아까 무어의 법칙이 10년에 100배가 향상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작 8년 만에 1000배의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년 만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 8년 차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8년 만에 1000배를 성장했는데 그보다 더 큰 성장을 기대해도 좋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네, 향상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 AI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도 없다라면 진짜 당장의 내년, 2년, 3년 후에는 진짜 이 무서운 그런 그 AI로 인한 그 AI의 지식의 격차, AI 활용의 격차의 격차로 인해서 네, 많은 것들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AI가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인 NIM을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늘 봐야 되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을 봤을 때 하드웨어가 아까 블랙웰 GPU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NIM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소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플랫폼을 내가 제공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날 그 행사가 그, 이, 이 젠스낭의 발표가 거의 한 2시간 한 15분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여러 번 강조가 됐던 게 블랙웰 GPU는 블랙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랙웰 GPU는 AI 반도체 칩이 아니다. AI 칩이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칩이다. 고성능 슈퍼 칩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왜? 블랙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할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우리가 레고 블록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우리 레고 블록이 있으면, 자, 어떤 사람들은 레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레고를 사요. 그쵸? 그러고 나서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조작을 하겠죠. 조립을 하겠죠. 그럼 누구야?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형들이 나오겠죠. 그쵸?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내가 다양한 크기와 뭐 색깔의 이런 블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 뭐 몸통의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서는 다리가 아니라 바퀴 형태로 하체를 만들고 머리에는 뭔가의 그냥 머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의 장치가 인식 장치가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블럭처럼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 슈퍼칩을 사지 않도록 이게 핵심이에요. 야, 너네 GPU 슈퍼칩 비싸잖아. 안 사도 돼. 근데 대신 안 사는 대신 사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가 제공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NIM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가 직접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픈 소스로 열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오픈 소스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픈 소스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생성의 AI는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존 최강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과 그룹들과 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픈 소스로 된 거를 얘네 플랫폼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 AI는 이거, 영상 생성형 AI는 이거, 그다음에 코드 생성형 AI는 이거, 이거를 얘 플랫폼 안에서 다 구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아까 NIM이라는 서비스에 구독료를 내면, 내가 이제 AI 개발자가 뭔가를 개발해 보고 싶어. 그럼 음악 생성은 이걸 갖다 쓰자. 이걸 갖다 쓰자.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나만의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개인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은 이 엔비디아의 GPU나 슈퍼칩을 사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 줄게. 그냥 로그인해서 사용해.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젠스낭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젠스낭이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죠. 이제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고 누구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실은 뭐 올해 초에 이런 1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 이게 그러니까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래, 너 이번에 이거 1월에 이야기할 때, 그래, 3월에 있을 GTC에서 내가 왜 이 말이 진짜인지 보여줄게를 증명을 했던 거예요. 이번 GTC 2024에서. 그러면서 이 GTC 2024에서 이 젠슨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I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 NIM을 사용하며 모든 오픈 소스 모델을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다. 구독료만 내면. 슈퍼칩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나오면 우리가 이제 뭐 구독료가 뭐 물론 비싸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동 구매를 예를 들어서 해서 공동 구매를 해서 우리 뭐 할 사람 뭐 5만 원씩 내세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뭐 100만 원이다 하면은 20명만 모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엔터프라이즈 모델은 뭐 하나의 아이디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공유 아이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프로그래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D 모델을 만들고 그쵸? 그런 작업들도 이제 그냥 이미지를 넣기만 하면은
만들어지는 세상이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고도화가 이제 이런 그 추론 성능이 더 향상되면서 더 고도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이제 엔비디아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국이나 여기에서는 조만간 이게 이제 발표되고 이제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진짜 시총 2위, 시총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모든 이 판을 크게 흔들고 있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좀만 이해만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12월에 엔비디아에서 집이 뭐 200이 출시됐대라고 하면 와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겠다라는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느낌이 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생성형 AI들의 발전의 속도를 보면 네 진짜 지금의 속도보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8년에 1000배를 성장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속도로 네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 이제 엔비디아가 이 확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후 예측, 디지털 트윈,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바이오 혁명, 그다음에 로봇 공학에 대한 이제 또 네 가지의 그런 디테일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이제 추론 성능이 기존 대비해 3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 예측이라든가, 그쵸? 태풍의 뭐 이동 경로, 그다음에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산불이 났을 때 어디 방향으로 퍼질 가능 이제 바람들이 예측을 해서 뭐 2시간, 3시간 후에 바람을 예측을 해서 어디를 먼저 네 막아야 되는지 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후에 대한 예측 그리고 헬스테 헬스케어에 대한 분야도 이제 엔비디아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그런 속도를 7배 줄여준다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는 AI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캡처를 하지 못했지만, 네, 캡처를 하지 못했지만, 네, 캡처를 하지 못했지만, 네, 바이오 니모라고 했죠. 바이오 니모. 그래서 실제 이날도 이제 바이오 니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제 헬스케어 그룹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그때 실제 말했던 것처럼 일본에 있는 이제 노인들 이제 노령화 고령화가 되면서 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같이 소통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런 AI와 이런 칩들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음, 이런 사회의 변화들이 빠르게 올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지구와 그쵸? 그리고 이제 가상의 지구를 두 개를 오갈 것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해? 에이, 설마 그게 언제 오겠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디지털 트윈은 똑같이 그 공간을 복사를 해서 그쵸? 그것들을 그 매핑을 한 다음에 그것도 예측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게 실제 이제 사람이 아니라 공장에 대한 거를 그린 거예요. 생성형 AI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류 창고에 대한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 AI 아바타들이 움직이게 이 동선을 해서 이 빨간색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겹칠 수 있으니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물건의 구조를 배치하자 이런 거 같이 그래서 실물 공장과 똑같이 설계한 디지털 트윈 공장을 제작해서 공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거나 실제 작업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전 테스트 진행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했다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개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확도를 높이면서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학습과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은 아까 말했던 거죠.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 그라운드로 데이터를 배우는 거고, 추론은 뭐냐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교통 표지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데는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있고 막 그런 교통 표지판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학습을 다 시켰어요. 이 도로를 다니면서 학습을 다 시켰어. 그런데 이제 실제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사전에 학습되지 않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교통 표지판이 나왔을 때 얘가 주변 환경이나 이 교통 표지판을 뭐 물론 볼 수 주변 환경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딱 지나가면서 이 교통 표지판이 무엇인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추론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전에 학습된 거로. 예측이라는 거죠, 예측. 그래서 이 추론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AI 시장에서의 학습과 추론이라는 것이 큰 두 가지 핵심 그런 키워드 맥락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실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그 스피치 중에서 이제 현대 그 이제 조선소에 대한 그런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배에 대한 설계도 이렇게 짜자자작 그쵸? 그러면서 어떤 그 페인트 도료를 칠해야 되는지 앞에 어떤 그 선미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 물의 저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어떤 무게 중심을 두고 밸런스를 둬야 될지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이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을 배 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낮게 이제 깔아앉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물에 대한 그런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AI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실제 이제 배 위에 있는 갑판에 대한 그런 이런 것들의 기기 장치들의 위치까지 이런 것들을 모션으로서 네, 하나하나씩 조작을 하면서 사람들의 동선과 그다음에 이 배의 무게 중심과 효율성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실제 배 설계 도면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A100, H100, H200 다음에 이제 B200이라는 게 나왔는데 블랙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젠슨왕이 왜 우리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는지 네,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피겨 어 그 AI 이 로봇을 봤죠. 그래서 진짜 와 이게 엄청난 그 이슈를 불러일으켜 왔는데 엔비디아 역시 그 로봇 플랫폼인 이제 아이작이라든가 로봇을 위한 범용 파운데이션인 뭐 그루트 그러니까 반도체, 디지털 트윈 등 역량을 통합한 로봇 개발 플랫폼인 그루트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또 계속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물리학, AI의 교차점이 바로 엔비디아의 핵심이다. 그래서 뭐 자동차부터 로봇, 뭐 움직이는 뭐 비행기, 드론, 뭐 이런 그러니까 수성부터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뭐 지게차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뭐 로봇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크레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거고 그 안에는 AI가 생성형 AI가 다 탑재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샘 얼트만이 이제 생성형 AI로 1인 창업자도 1조 기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우리 산업 전반 그리고 사회나 기업이나 국가나 아니면 개인에게 미칠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AI 실험을 하는 기업이 뭐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에게 있어서도 AI를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AI 뉴스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네, GTC 2024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뭐 침랩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SK 하이닉스나 현대에사는 HBM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하고 이게 또
어떤 젠슨함과의 또 어떤 관계인지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또 공부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젠 앞으로의 시대는 그 AI 시대에서의 그런 당분간의 이 핵심 리더, 핵심의 그 주력은 엔비디아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조금 더 읽으시는데 어,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만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 이게 나는 그래도 좀 이해를 했다 1번 아니다 그래도 나는 어렵다 2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좀 이제 중요한 AI의 또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이제 그 소라의 AI가 나오고 나서, 이제 누구가 이제 또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야, 일론 머스크 너 소라 AI 봤어? 너 대단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머스크가 되게 웃으면서 테슬라도 야 소라 맞먹는 영상 생성형 AI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우리도 뭐 충분히 이 시장에 내놓을 만한 정도의 소라 AI 정도의 서비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는 누가요? 누가 공개를 해요? 공개는 안 하죠, 머스크가. 공개는 안 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추론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아까 말했던 이 표지판에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이 도로에 사전 학습된 걸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빠르게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뭐 그 정도 영상 물리학을 이해하는 그런 그다음에 에- 영상 생성 AI는 네, 네, 충분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시장이 이제 공개가 되면 네, 또 금방금방 따라오기 때문에 또 숨겨서 천천히 공개하는 그런 또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가 이제 그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는다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여론에서 야, 근데 너는 그록에 대해서 오픈 소스화 하지 않는데 왜 너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음, 머스크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머스크 챗봇 그록이 오픈 소스로 드디어 네,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3월 네, 지난주였죠. 이번 주였죠. 19일 날 하면서 오픈 소스 최대 매개 변수 모델이라고 해서 매개 변수는 3140억 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언어 모델들에 대해서 네, 그 소스를 공개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봤던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3145개 그 매개 변수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라고 하면은 네, 혼합 전문가 우리 MOE 방식 배웠죠. 미스트랄 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챗GPT-4도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MOE 모델을 탑재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오픈소스에. 그래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자체가 효율성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뭐 크기에 대한 크기도 키우겠지만 이 전문가 조합 모델인 MOE 방식을 네, 네, 많이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라는 것들을 또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축구 전술형, 네, 코치, 그러니까 택틱 AI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리버풀, 진짜 세계 최고의 클럽 중에 하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거에 있는 이제 리버풀이라는 그 팀에서 네, 같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라 했는데
90% 상황이 AI 전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리버풀에 있는 전문가마저도 이 사람이 짠 전술과 AI가 짠 전술 딱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딱 갖다 놓고 어떤 전술이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했는데 90% 상황 AI 전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너킥을 AI가 차라는 대로 찼더니, 네, 9대1 비율로 사람 전술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뭐,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세계 축구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모든 그런 코너킥의 상황들을 얘가 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그라운드를 학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아, 이 상대 팀을 넣는 거죠. 상대 팀이 평소에 이 수비 라인을 가져갔을 때 이런 위치를 하고 있어. 근데 너네가 이렇게 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도 없이 밖에서 이제 밖에 있다가 페널티 밖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커팅을 하면서 슈팅을 하는 그런 걸 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런 자세를 이런 포메이션을 많이 취해.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깨기 위해서는 너가 뭐 돌아가는 식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 그러니까 코너킥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야 그냥 차에서 차 가지고 그냥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낚시를 하는 미끼를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럼 얘를 수비가 따라 나가면서 그 공간에다가 공을 정확하게 넣어주고 어, 차주는 그런 이제 전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축구계에서도 그럼 이제 축구가 됐으면 예 뭐 농구, 배구, 야구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역설계라는 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역설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나간 게 아니라 아웃풋 뒤에서부터 얘가 어떻게 했는지 역으로 이제 설계를 해 나가보자라고 하면서 이 역설계 하나 예시 중에서 이 그 NFL인가 축구에 있는 이 감독이 이 경기장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전체 경기장이 조율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이제 보게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비 시에는, 공격 시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전술을 짜는 것이 일종의 그 역설계의 하나의 예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AI가 그런 역설계를 지금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구계에서도 AI를 다룰 줄 아는 전술 코치와 그렇지 못한 전술 코치는 이제 축구뿐만 아니죠. 그 모든 스포츠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계에도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졌다. 자, 그래서 AWS 아마존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이제 어떤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내 일자리를 AI에게 뺏기지 않을까 뭐 하면서 네 아시아 태평양 근로자들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준비 보고서를 네 이제 발표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의 CEO, 이제 각국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CEO들, 그리고 그 각국에 있는 CEO들, 그다음에 그런 기업의 오너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런 CEO 오너들도 여기에 이제 일부는 몇 명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로자 급여 18% 이상 상승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런 CEO들도 앞으로의 시대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제 매니징 디렉터가 이야기를 했던 게, 사람들은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처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자리를 대처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AI를 이해하는 다른 누군가일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다룰 줄 모르는 사람, 그 AI의 큰 트렌드와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제, 이제 이제 승환이, 이제, 부인이, 야, 내가, 이제 회사에서 그 생성형 AI 관련돼서 그 업무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5시간짜리 강의를 했는데, 이게 15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회사에서 내주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커리큘럼을 먼저 한번 볼게요. 나 커리큘럼을 보고, 와,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의 지금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막 이런 거야. 이게 확대가 되나? 어. 아, 그 말은 그냥 청산 뉴스더라고요. 와, 이거, 야, 이거 들으면은, 나도 이거 들으면은 진짜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죠. 저 메모장 한번 볼게요. 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거야. 15만 원짜리 교육에 5시간짜리? 근데 뭐 이제 그 기업 이제 회사에서 지금 한 30명이 단체로 들어가서 이제 할인이 됐는데 뭐 다른 사람도 25만 원, 30만 원 하겠죠. 그래서 목차례 교육 상세히 일장, 챗GPT 막 이야기해. 뭐 텍스트, 뭐 리튼빅, 막 이미지, 뭐 동영상 제작, 그쵸 홈페이지, 뭐 동영상 요약, 뭐 우리 뭐 하는 거 그래. 챗GPT의 엣지 확장 프로그램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이 확장 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하진 않은데 GPT-4를 쓰면은 그리고 뭐 API 뭐 설정, 뭐 API 설정하는 거 해놓고 뭐 설명도 안 해줬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갔대. 그래서 2장 챗GPT 사용법, 대화하는 법, 뭐 결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거겠죠. 그쵸? 이미지 사용하는 법, 뭐 고급 데이터 부. 그래서 저는 이 3장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회사 근처에서 이제 강의장이 있어서 내가 한 1시간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3장만 좀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없어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3장 인력 수급의 업무에서 뭐 어떤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인력 업무, 기획 업무 이걸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내용들. 근데 진짜 당황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교육을 이제 하고 이제 하러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사이트 기능 설명 중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런 이제 링크들이 보이면은 막 이제 우리가 AI 트렌드 하는 거 맨날 이런 거 펴놓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괜찮아 좋아 이렇게 했어요. 막 소라 AI 막 나오고 있고 막 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멀티모달 이제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멀티모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봐라라고 했어요. 왜냐면 멀티모달에 대해서 그냥 멀티모달이 멀티모달이지 뭐야라고 눈과 귀가 코가 뭐 귀가 달렸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는데 멀티모달이 뭔지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멀티모달 물어봤더니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래. 물론 맞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책을 줬대요. 책이 94페이지인데 20페이지까지밖에 못했는데 2시간 동안 20페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야, 이거 뭔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초보들이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시간 분배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링크도 그래서 제가 걔네 참 뭐하냐 돈 거저먹네. 그러면서 이제 이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와 너무하네 제가 이랬죠. 와 나쁜 놈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야, 질문해봐. 이렇게. 질문을 외우기도 힘들다. 이렇게. 만약에 AI 부트캠프를 참여했다면 질문을 했겠지. 그래서 야, 질문을 왜 외워서 해? 메모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용법은 챗GPT에서 사용법 유튜브를 검색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 강사가. 아, 대박이네, 요 녀석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링크를 주면서 이거 챗GPT 영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년 전 거라는 거야. 1년 전 거. 그러니까 지금 이 AI라는 이 시장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도 강의 시장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강의를 예를 들어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또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떤 거를 내가 업무에 활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프롬프트는 뭐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예요? 그래서 엔스로픽이라는 그 오픈 AI의 대항마라고 하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하고 우리나라 리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그럼 뭘 배웠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은 다양하게 형성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하고 지금 걔네 이제 강사 3명이었다고 하는데 1장, 2장, 3장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강사 3명이었다고 하는데 걔 3명 데려오고 우리 여기 아무나 랜덤으로 3명 나가서 대화해서 붙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가 지금 이제 4월 정도까지를 1차에 능선으로 본 거예요. 4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아까 근데 그 커리큘럼 보면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그쵸. 아쉽기는 참 아쉽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쌤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만 된다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계속 제가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셋의 그 성장 속도라든가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음. 아, 진짜, 그쵸.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거야. 그 책에 있는 게 모든 정답인 거야. 안 돼. 근데 책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일수록 그거에 대한 지식의 수용도라든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그다음에 그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챗 GPT라는 걸 하나 점으로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챗 GPT.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보는 만큼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밖에 못 보는데 아이에게 이렇게를 강조할 수는 없겠죠. 알려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다양한 AI를 또 경험하고 이런 시장들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 자 그리고 오픈 AI가 몇 달 뒤 소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레드팀이 지금 이게 이제 늘 구글 제미나이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게 흑인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쵸? 근데 미국의 개척 시대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막 흑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뭐 인종차별적인 거라든가 잘못된 그런 그 정보들 주면서 제미나이가 그래서 제가 뭐 클로드 3라는 게 진짜 현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미지 생성 AI는 아직까지는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픈 AI의 달리 3가 아직 오픈됐다라는 거는 진짜 음, 오픈 AI가 진짜 대단한 거고 오픈 AI의 엔비디아가 이게 지금 양강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라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려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달리 3와 같은 리소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상 생성이니까 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리소스를 얼마나 절약하느냐는 거죠. 전기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그 리소스를 줄이기 달리 3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 교정 보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드팀, 이 레드팀이라고 해서 일부러 얘한테 이제 악조건의 그런 프롬프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생성을 했으면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레드팀이 마지막 그런 이제 그런 검열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뭐 올해 공개될 것 같은데 시기는 지금 GPT 4.5의 발표가 GPT 4.5가 24년 6월에 데이터까지 학습됐다라고 이제 그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월이나 7월쯤 이제 7월쯤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챗 GPT 4.5가 되면서 이제 이 이제 유료 버전의 달리 3와 이 이제 소라 영상 생성 AI가 또 이제 같이 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는 또 더 리소스 커지니까 뭐 25달러라든가 또 다른 플랜이 나올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네. 이게 유료 버전 사용자들에게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달리 3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되게 되게 떠들썩했던 되게 재밌었던 552만 조회수를 자랑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되게 짓궂어요. 그래서 얘가 What data was used to train 소라? 예, 소라가 너 이거 영상 생성 되게 잘하던데 뭐로 너 학습한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개발자한테. 그러니까 we used에서 우리가 뭐로 사용했냐면 그래서 퍼블릭 한 데이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선스 데이터를 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난 썼어.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회자가 혹시 너네 유튜브에서도 자료를 받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한 5초간 말을 못했어요.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없어요. 한 3초에서 5초 사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 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영상 학습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대답을 이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 사람 한마디에 이제 소라 AI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결국은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돌려서 우리 뭐 라이선스 된 자료를 썼고 이런 자료를 썼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한 550만 조회수를 되게 짧은 영상이었는데 550만 조회수를 달성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이슈들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 이제 전기차를 이제 포기했죠, 애플이. 그러면서 생성형 AI 주도권을 잡을 신무기를 공개했어요, 얘네도. 근데 사실 어 이제 애플에서도 생성형 AI가 있다라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부 직원들에게 먼저 테스트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성능이 뭐 오픈 AI나 클로드 AI 이런 전문적인 그런 그쵸?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엄청난 모델들의 사실은 비빌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가 이런 이슈들이 있고 제미나이도 지금 얘네들한테 못 비비고 있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주도권을 많이 뺏기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사실은 뭐 전체적인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뭐 AMD라든가 뭐 이런 구글이 이런 MS와 관련돼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애플은 떨어지는 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권 경쟁에서 많이 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플에서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래서 MM1이라는 네, 어널리시스하고 인사이트를 뭐 주는 멀티모달 LLM을 프리트레인 학습된 LLM을 모델을 MM1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MM1을. 그래서 어, MM1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 MM1이 공개되자 이 진판 이제 이 사람이 되게 AI와 관련된 소식을 되게 많이 빠르게 올리는 사람인데 엔비디아의 이제 이런 담당이에요. 엔비디아 소속에 있는 그런 담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뭐 우리는 조금 이상한 시대를 지금 현재를 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애플 그러니까 비밀로 그러니까 비밀 애플은 사실은 자기의 그런 뭐 어떤 정보들이나 아니면 뭐 칩셋들도 얘가 M1, M2 이렇게 해서 자체 개발하지만 이런 것들을 비밀로 유지를 한다면 절대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비밀로 유명한 회사인 애플이 아까 MM1이라는 다중 모델에 대한 엄청난 양의 세부 정보의 아까 그 논문 있죠. 앞에 봤던 논문을 멀티모달에 대한 논문을 공개를 했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업계에 오래 있었는데. 그래서 그 MM원의 그 애플에서 발표한 MM원의 이제 분석 그런 보고서, 어널리시스 그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얘네가 어떤 것들을 이제 아키텍처라든가 어떤 것들을 썼는지가 나오는데 생성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 생성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다라는 걸 공개했는데 정확한 스케일링 법칙의 개수, 이게 스케일링 법칙 개수 그래서 뭐 4개의 그런
유효 숫자가 뭐 4개다 하는데 이건 뭐 전문 용어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되게 웃긴 게 GPT-4V 그러니까 GPT-4V 4.5 GPT-4를 통해서 그 생성된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거예요. GPT-4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우리 MM1을 학습시켰어라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나옵니다. MOE 방식, 그렇죠? MOE 방식으로 세팅했다는 거예요. 다중 전문가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작은 소형 규모의 그런 다중 MOE 방식을 설정해서 최고의 그런 학습력을 뭐 펑션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애플이 자기 이 업계 오래 있었지만 이런 대형 그 기술 보고서 백서에서 이 정도 수준의 세부 정보는 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애플 소백 이 소백 이게 애플이 미쳤네라는 거예요. 스토리쌤이 이 애플 소백 이게 뭔가에 얘네가 돌려서 뭔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애플이 돌아왔다? 뭐 돌아왔다라는 건데 왜 돌아왔다라는 건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MM1에 대해서 이게 발표를 했다라는 것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다음 이제 연일 기사가 쏟아집니다. MM1이 발표되고 나서 생성 AI 뒤처진 애플 캐나다의 스타트업인 다윈 AI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연구원들이 애플로 이제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대응들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이 이제 구글 AI와 파트너십이 유력하다. 아이폰에 제미나이 탑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한 MM1이 아직까지 더 고도화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타트업에서 외부의 이제 인력들이 이걸 더 고도화 시키겠죠. 일단은 더 고도화 시키겠지만 아직은 이게 핸드폰에다가 탑재를 해서 뭐 지금 삼성이 이제 이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삼성과 AI 폰과 비교를 했을 때 밀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자신의 그 언어 모델이 아니라 네, 이 어, 아이폰 제미나이 탑재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AI에게 밀리자 라이벌 구글에게 손 내민 애플. 그렇죠? 그래서 오픈 AI하고도 협상을 하고 지금 제미나이랑도 네, 구글과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애플이 이제 캐나다 스타트업을 인수한 이 다윈 AI라는 기업이 얘네는 그 소형 LLM 모델, 그러니까 작은 모델들을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더 잘 만들고 그런 기술력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애플이 다윈 AI를 인수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 그 다음 이제 핸드폰에 탑재되려면 온 디바이스화가 돼야 되잖아요. 온 디바이스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소용량을 하면서 많은 그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라는 것들을 보면 네, 지금 AI가 많이 좀 그 애플이 많이 좀 뒤처지고 있음을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젠순왕이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던져줬죠. 첫 번째가 컴퓨팅의 경험을 바뀐다 해서 검색에서 생성의 시대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효율성과 그다음에 절약을 할 수 있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추론 능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실무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부상, 예, 급부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피규어 AI.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 이제 BMW 제조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 그래서 테슬라와 로봇 대결. 그래서 이제 오픈 AI 쪽에서 아마존과 오픈 AI가 투자한 피규어 AI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로봇이 이제 대결인데 BMW 공장에는 일단은 네, 오픈 AI가 투자한 네, 피규어 AI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여기에 네, 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3월 16일 날 메르세드 벤츠도 AI 휴머노id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BMW와 메르세드 벤츠가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뭐 이제 그 다음 이제 자동차에 있는
어, 브랜드들도 네, 이제 금방금방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어, 그쵸. 이게 이제 인력이 들어갔을 때에 그런 이제 뭐 노조의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세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얘네가 하면 얘는 뭐 노조를 만들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어 임금도 저렴하겠죠. 전기세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생산 효율성이라든가 그럼 이제 이것들 가격을 또 낮출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AI 생성이 많은 것들의 일자리를 뺏기도 하지만 얻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이미 이제 이 휴머노 로봇이 그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음, 아마존의 그 공장에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류센터에. 근데 우리나라의 쿠팡도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서울 경기권 쪽에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걸 하는데 대구, 부산 경남 쪽을 그 공략하기 위해서 대구 쪽에 경북 대구 쪽에 엄청나게 큰 아시아의 뭐 세 손가락에 드는 규모의 그 물류센터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 이런 AI 기능들이 뭐 탑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달성군 구지면에 쿠팡 최첨단 메가 물류센터 연면이 약 33만 제곱미터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10층, 상호창고 한 개동 규모로 축구장 46개 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 풀필먼트 센터를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쿠팡 아시아권 최대 규모 물류 혁신 허브를 대구로 만들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이슈잖아요.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아, 여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팡의 이제 물류를 이제 대한통운이라는 이제 택배에서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체 이제 로지스틱이나 로지스 시스템을 이제 쿠팡이 갖추다 보니까 이거를 물량을 점점 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한통운의 그런 것들이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CJ에서 지금 보면은 CJ에서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지금 원래는 이제 그 구글, 알리바바 어디 이제 회사에 그런 물류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이게 다시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물류 쪽 이런 쪽들도 지금 큰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AI들이 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쿠팡이 움직이면 또 많은 뭐 유통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런 제조업들부터 이런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네, 이스트소프트에서 역사 커뮤니케이션 최태성 선생님을 AI 휴먼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AI 최태성이에요. 이 최태성 선생님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헤이젠이라는 프로그램, DID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내 모습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 놓으면 그쵸? 내 모습을 학습을 시켜 놓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이제 입 모양을 맞춰서 우리가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만든 이에모도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막 걸그룹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랩을 하고 맞죠. 그런 것처럼 그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네. 한국어 외에도 70여 종의 언어로 한국에 대한 역사, 한국의 뭐 장소, 박물관, 고궁 이거를 실제 이제 서비스를 네, 이제 진행한다고 네, 오픈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태성 선생님의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 뭐 태국어인가? 아니 뭐 어디 뭐 동티모르어인가? 뭔가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입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하는 똑같고.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동티모르어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어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우리가 휴메인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팅 앱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초반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내 정보, 내 가치, 내 컨텐츠가 있어야지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역사를 전달하고 뭐 AI 뭐 이런 걸 해서 도슨트의 역할, 우리나라의 뭐 그림이나 작품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도슨트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린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어를 번역해서 지금 70여 종의 언어로 그냥 하나 영상, 한국어 영상을 만들어 놓고 75개로 영상을 각 나라에 송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최태현 선생님이 아무런 컨텐츠가 없이 그냥 내 뭐 책 읽는 이야기, 책 읽고 요약 정리하는 이야기를 맨날 한들 이거를 해외 75개국으로 언어로 번역했어. 해외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결국은 어, 그 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명확한 메시지와 그리고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구나. 가치가 어떤 거를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얻을 수 있구나가 있고 나서 이런 AI 서비스가 도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이 이거 75개국을 아무리 떠들어 제끼어도 누가 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집중을 나의 본질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성 AI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1번 키포인트가 뭐랬어요? 요약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900페이지짜리 원서 해리포터 12권을 다 때려 넣어도 단 1분 만에 어디에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진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에다가 지금 생성 AI에 대한 강의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로 가면 어떤 사람은 PDF로, PPT로 잘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블로그 글이나 뉴스 기사밖에 못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의 정보를 보유하고 획득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그라운딩으로 때려 넣으면 어, 다 요약 정리를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시대. 네, 두 번째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를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나에 집중해야 된다. 나. 나라는 사람은 뭘 말하고 싶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대상 타겟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 AI 기능을 활용하며, 네. 이제는, 네.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고, 네. 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내용들이 뭐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까 칩넷 구조라든가 엔비디아 GTC 2024에 대한 내용이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 좋았어라면, 다음부터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그, 포함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트렌드 기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트렌드 기사를 또 많이 넣을 수 있고.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3월까지 왔다라고 이제 3월 말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이 궁금해요라는 이야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질문을 넘어서 이것들이 궁금해요라고 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걸 보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왜? 알아야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무슨 질문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좋았는지 피드백을 또 저희 단톡방에 주시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쵸. 산업 현장에서, 약간 단순 업무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대체될 거예요, 사실은. 단순 노동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콜센터, 이거는 뭐예요? 매뉴얼만 있으면 되잖아요. 카드 분실했니?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줄게. 그다음에 카드 신규 발급하니? 이렇게 이렇게 할게. 너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써야 되니?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AI에 때려넣으면 얘가 추론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단순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장에서 물류 창고에서 이거를 여기 올려서 이 바코드를 보고 찍고 이거를 맞는 그 허브로 가는 차에다가 실어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AI 로봇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아까 GTC 2024에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다음에 생성의 AI로 어떻게 연결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 정도 지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가서 네. 압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4월이 되면 AI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나의 그 넓은 시야 아니면 인사이트가 절대 부족하거나 딸리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거 한번 듣고 나서 당연히 모르죠. 우리 책도 제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1.5배속으로 제가 주인 1.5배속으로 그냥 한번 듣기만 해도 되게 복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김익환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제 어쩌다 어른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서를 하고 나서 어떤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요약, 그러니까 30페이지를 세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고 300페이지를 어떻게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 책의 내용이 네,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라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강의 내용을 들었으면 아까 GTC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AI 트렌드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GTC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한번 메모 지금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냥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B200이라든가 그쵸? 그래서 GB200은 뭐였죠? 그래서 이제 GPU하고 CPU가 둘이 이제 앞에 이니셜 G하고 B를 따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아까 젠스낭이 어떤 키워드를 세 가지를 말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그 썼는데 부족하거나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 메모를 했던 걸 보면서 아 이거를 모르고 내가 알고 모르고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장기교로 가지. 네. 유튜브 구독 옆에 보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구독 옆에 보면은 여기 구독 옆에 보면 가입이 있는데 이게 만약 PC로 안 되면은 모바일로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모바일로.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GPT 4.5가 또 그러면서 이제 점점 AGI죠. 인간의 그런 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AGI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받고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네, 강의 영상은 제가 일요일 날 촬영을 해서 네,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